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영 세일 오특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날은 제가 딱히 영상까지 만들기에는 엄청 끌리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째 날부터 오특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눈화장부터 지워줄 건데요. 바이오더마가 오늘 오특으로 클렌징 워터하고 스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딱 오특 세일 기간에 맞춰서 제가 시딩으로 받은 게 있어서 바이오더마는 과연 어떨지 한번 립앤아이 리무버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가 되게 순하고 좋다는 리뷰를 갓 나왔을 때 봤던 것 같은데 저도 드디어 처음 써보게 되네요. 제가 오늘 클리오 기본 마스카라 사용을 했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보통 키스미 마스카라 리무버를 발라놓고 몇 초 있다가 폰즈 립앤아이 리무버를 지우는데 잘 지워져요. 세정력 괜찮은데요? 눈에 들어갔을 때 눈시림도 없고 눈이 뿌얘지지도 않아서 많이 민감하신 분들이 좀 새로운 립앤아이 리무버 순한 거 어디 없을까 했을 때 바이오더마 립앤아이 리무버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워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거는 재구매 각인데요? 그리고 이거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이 세트가 지금 오특으로 나와서 모이스처라이저 아토덤 울트라 크림도 들어가 있고요. 시카비오 포마드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두 개가 들어있고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는 제가 정말 예전에 프랑스에서 메이크업 아카데미 때 국민템이라서 모든 메이크업 배우는 학생들이 다 이거 들고 다녔어요. 되게 순한 정말 국민템. 솜에 듬뿍 묻혀서 그 유럽에는 석회수 물이라서 세안을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극건성에서 막 건선 일어나는 잘 지워진다. 건선 일어나는 그런 건조한 피부에 서양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그냥 세안을 생략을 하고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로만 닦아내고 그냥 스킨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수돗물 안에 돌가루같이 석회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안을 하면 할수록 더 건조해지는 거죠, 건성분들은 유럽에서. 그래서 바이오더마가 정말 국민템으로 프랑스에서 1등으로 사랑받는 클렌징 워터랍니다. 이렇게 아끼지 말고 듬뿍 솜에 묻혀서 닦아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여분 비누 세안하죠. 비누 세안하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잔여분 물 세안 안 해요. 그 정도로 순하게 사람들이 믿고 쓰는 게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입니다. 저도 오늘만 세안을 생략을 하고 그냥 토너 단계로 넘어가 버릴 건데요. 보통은 여러분 비누 세안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특으로 토리든 수분 세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리든 수분 세럼을 스킨 다음 단계에 발라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다 써가지고 리필을 채워놓은 상태거든요. 토리든 수분 세럼은 이렇게 딱 기본에 충실한 수분 세럼 중에서 약간 건복합성이나 건성분들한테도 좀 잘 맞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지성이 써도 되긴 하는데 극지성에서 트러블성은 약간 미끈미끈하다는 그런 잔여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 약간 오일감 같은 거? 30대 수부지나 아니면은 건복합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매를 하면 좀 계속 쓰는 촉촉한 그런 수분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거랑 좀 카테고리가 겹치는데 더마토리 B5 수분 세럼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잘 쓰는데 제가 갑자기 이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려보면 더마토리 B5 수분 세럼이 좀 더 차가운 느낌?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수분감이 좀 즉각적으로 채워지면서 차가운 느낌이 있고 토리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막이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수분 보호막이 형성이 되는 느낌? 그래서 여드름에서 수부지 피부 같은 경우에는 더마토리 B5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든 타입이 다 쓸 수 있지만 어차피 수분 위주이기 때문에 좀 더 건성이나 건복합성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리든이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저는 다 골고루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디펜시브 세럼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딩으로 왔길래 한번 써볼 건데요. 좀 민감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항산화 세럼과 페이스 앤 넥 케어라고 써있네요. 근데 아까 전에 그 토리든보다 좀 더 보습력 있는 느낌? 로션과 토리든 세럼의 중간 정도? 그 느낌이 센시비오 디펜시브 세럼인 것 같아요. 좀 속당김을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분들은 요거를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있는 사람인데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순하게 확실히 민감성한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습감으로 충분한 것 같고 제일 오늘 세일을 많이 하는 게 클리오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클리오 쿠션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쿠션은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이랑 킬커버 메쉬 블러 쿠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핑크만 없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양쪽으로 비교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은 좀 지성에서 수부지 분들이 약간 커버력 있게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컬러는 홍조를 좀 잘 잡아주는 21N 리넨을 바르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지난 9월 올영 세일 때 그렇게 좋지 않은 평을 남겼었거든요. 속당김이 너무 있으면서 광택이 점점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매트 쿠션일 것 같지만 의외로 광택이 좀 있는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광이 도는 걸 좋아하시는 지성에서 수부지 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토리든 막 그 더마토리 막 바이오더마 이런 거를 레이어드를 하니까 지금 속당김이 없어가지고 지성한테는 사계절 쓰기에 괜찮을 수도 있겠는걸? 그리고 광택 있으니까 좀 겨울에 푸석푸석해 보이지도 않아서 지성한테는 괜찮겠다. 약간 여드름성이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광 극혐하시는 분들은 점점 광이 올라온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는 좀 낯선 제형이라서 9월에 제가 리뷰한 뒤로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영 매장 가봤는데 여전히 폭발적인 인기로 구매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거 지성의 수부지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발라봤고요. 반대쪽에는 클리오의 힐커버 메쉬 블러 쿠션. 색상이 약간 똑같으면 좋을 텐데 이게 좀 더 밝긴 해요. 저는 19C 라이트를 발라볼 거고요. 요거는 좀 더 크리미한 텍스처예요. 그리고 이렇게 메쉬망에서 나오는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 건성분들한테 좀 10대에서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이 가볍게 대충 휘뚜루 마뚜루 하는 용으로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너무 막 바르고 있나요? 약간 커버력이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력도 괜찮은 편이고 입생로랑보다는 커버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계속해서 여름철부터 쭉 써봤는데 첫인상은 되게 좋았거든요. 나 너무 허연가? 첫인상은 되게 좋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제가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이게 약간 좀 그 피부에 뭐가 올라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막이 씌워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민감성이나 트러블성은 요거가 좀 잘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건성 분들은 대충 휘뚜루 마뚜루 바르기에 무난한 그런 쿠션으로 괜찮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성 추천, 요거는 건성이 무난하게 쓰는 용으로 지금 제 얼굴이 너무 웃긴데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와 확실히 생각보다 커버력 있네. 이거 좀 더 과감하게 발라볼게요. 제가 이쪽을 좀 더 소심하게 바르긴 했거든요. 이쪽 그 클리오가 좀 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덧바르면 커버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클리오 그 메쉬 쿠션 이쪽이 더 커버력이 있긴 하네요. 생각보다 이 연보라색 커버력이 있다는 것. 저 지금 너무 웃긴데 왜냐면 제가 다른 텍스처도 써보고 싶어서 지우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연보라색 클리오 쿠션이고 그리고 요거가 검정색 클리오 쿠션인데 제가 사실 40살에 수부지에서 건복합성 왔다 갔다 하는 피부 상태거든요. 근데 둘 다 저의 취향에 지금 같은 겨울로 가는 계절에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20대에서 30대 초반 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10대라든지 10대는 요거. 저는 클리오는 파운데이션이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쿠션이 최근 거가 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이번 올영 세일 때 뭔가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비디비치 쿠션 좀 커버를 있으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뭘 사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정샘물 스킨 누더 쿠션이나 아니면 좀 더 커버력 낮은 좀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비디비치 촉촉이 쿠션, 요걸로 대체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그냥 아예 완전 좋은 걸로, 지성 같은 경우에는 헤라 블랙 쿠션으로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1년 내내 깔끔한 피부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클리오보다는 비디비치나 정샘물이나 헤라 블랙 쿠션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워내고 저는 쿠션보다 클리오는 파운데이션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오늘 올영에서 파운데이션을 사왔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안하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베이스를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바이오더마 센시비어 제품 썼잖아요. 괜찮았거든요. 근데 욕심에 더마토리 B5 로션도 좋거든요. 화잘먹 로션용으로. 그래서 최근에 제가 브링그린하고 더마토리하고 화잘먹 로션을 써봤는데 브링그린이 약간 더 가볍고 더마토리가 좀 더 수부지나 검 복합성한테 약간 쫀쫀하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더 건조 있는 분들한테는 더마토리 추천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무겁게 유분감이 있다던 또 그런 느낌도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입 상관없이 되게 화잘먹 로션으로 무난하게 수분 로션 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더마토리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베이스랑도 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계절 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로션만 좀 이렇게 다른 종류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고, 제가 오늘 올영에서 제품 2개를 구매를 해왔는데, 하나는 클리오 21시 란제리 파운데이션이고요. 킬커버 더 오리지널 요걸 샀고, 또 하나는 랩노시 담백 쿠키 더블 초코맛, 요거가 오특으로 할인을 하길래 궁금해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사봤어요. 어느 정도는 좀 메이크업을 하다가 있다가 좀 당 떨어질 때 당 충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전부터 클리오 킬커버 파운데이션 디 오리지널 요거를 사고 싶었어요. 예전 버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잘 썼었는데 어느덧 이제 시기가 지나 유통기한 지나고 비벨벳 파운데이션 에스쁘아 것도 있고 하면서 잊고 지내다가 요거가 순수 청담점에서 정민 부원장님이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어시스턴트 분이 저한테 여름에 이걸로 깔아줬는데 지속력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항상 약간 속당김을 느끼는 수부지인데 그런 느낌도 없었고 해가지고 언젠가 세일하면 꼭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세일 폭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21시 란제리로 그때 받았던 그대로 구매를 했고요. 처음 지금 짜보는데 약간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예쁘게 조색이 되어 있는, 너무 핑크로 심하게 쏠리지도 않고 누렁누렁하지도 않은 핑크 베이스 그런 파운데이션이 21시의 경우는, 브러쉬는 수아도로 바이맹 브러쉬로 그때 순수 청담에서 어시분이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줄 거고요. 저는 킬커버 쿠션 사느니 차라리 이 디 오리지널 파운데이션 사는 게 완전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샵에서 받는 것 같이 엄청 완성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베이스 표현이 되거든요. 그 클리오는 최근에 쿠션 만드는 것보다 파운데이션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트 버전은 또 괜찮고, 여기에서 촉촉이 파운데이션도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아서 세럼 파운데이션 같은 거 있는데 너무 괜찮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인데 자연스러워서 그렇게까지 막 너무 극 매트 쬐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두껍지 않고 좀 워터리하게 좀 잘 발려가지고 원하는 대로 커버력도 어느 정도
그 쌓으면서 조절도 할 수가 있어서 자연스러움부터 고커버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루기도 쉽고 막 발라도 이상해 보이지 않고 해가지고 뭘 발라도 다 뜨는 지성에서 수부지라든지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화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까지 수부지나 지성한테는 건조하지는 않거든요. 예전 버전보다도 약간 속수분감 같은 걸 더 잘 챙겨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년 내내 쓰는 좀 커버력 있는 베이스 제품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파운데이션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퍼프로 두들겨주고요. 저의 홍조도 잘 잡히고 제가 좀 붉은 핑크 베이스의 봄웜톤 17호거든요. 근데 21시 란제리가 되게 안정감 있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화사하게 커버가 잘 돼요. 클리오랑 에스쁘아 비벨벳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색감이 에스쁘아 거가 좀 더 전반적으로 더 하얀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더 밝게 뽑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더 많은 것 같고요. 클리오가 약간 더 백화점 파운데이션처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 피부하고 융화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렁누렁하거나 어두운 것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여러분 이 세럼 커버 틴트 이것도 되게 좋아요. 제가 써본 거는 1호 밀크 베이지라고 하는 세럼 커버 스킨 틴트인데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주르륵 흐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커버력도 어느 정도 좀 나쁘지 않았고 톤 보정 느낌도 피부도 좋아 보여가지고 생각보다 이 친구 유물입니다. 그래서 촉촉한 파운데이션 좀 가성비 좋은 거 어디 없을까? 약간 화사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클리오의 세럼 커버 스킨 틴트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촉촉이 파운데이션이랑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클리오가 진짜 파데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앞으로도 진짜 잘 쓸 것 같고요. 어바웃톤 1호 페어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오늘 올영 가보니까 이거 1+1으로 기획 세트 나왔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았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지속시키고 싶은 지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 건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완벽하게 화장 유지시키고 싶을 때 얘만큼 지속 잘 시켜주는 게 또 흔치가 않아가지고 정말 가성비 최고라고 지성한테는 좀 그런 파우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부지까지. 그래서 이걸로 약간 깨끗하게 파우더 처리를 가볍게 해주고요. 내장 퍼프도 저는 계속 빨아서 써요. 내장 퍼프도 좋아서 요철 커버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그래서 사진 촬영 같은 거 있을 때 저는 어바웃톤 꼭 쓰는데 1호, 1.5, 2호 다 좋거든요. 2호가 내추럴 21호 약간 노란기 도는 느낌인데 전 그것도 좋아하고 1호는 좀 화사하고 1.5는 조금 밝은 핑크 베이스 21호 골고루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고 브로우 펜슬도 클리오 거가 할인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한 30% 정도 할인했던 것 같은데 저는 9버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거는 약간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인데 아마도 리뉴얼된 버전은 좀 그런 아쉬운 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색상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약간 애쉬 핑크 같은 것도 요즘에 신상으로 나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피넛 브라운인데요. 저는 완전 확신의 봄웜톤, 확신의 웜톤이거든요. 그래서 피넛 브라운이 좀 노란기가 있어가지고 마치 맥소바로 섀도우 처리하는 것처럼 저의 푸르스름한 흑발 눈썹 색상을 완화시켜줘가지고 부드럽게 보여서 되게 좋아해요. 이 컬러 때문에 제가 피넛 브라운은 진짜 항상 믿고 사용하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염색모 분이라든지 내추럴한 좀 약간 옐로이시한 애쉬 계열 그런 브로우 펜슬 찾으면은 피넛 브라운 처음에 베이스 섀도우 같이 눈썹 하는 용도로 괜찮거든요. 클리오 광고 모델이 올데이 프로젝트라서 너무 반가워요. 저 올데이 프로젝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데이 프로젝트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머글이라면서요. 저도 머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앨범을 안 쌌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진짜 곡들도 다 너무 좋고 퍼포먼스도 다 멋있고 5명이 케미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흐뭇하게 뭔가 엄마 미소 지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약간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모델에서 더 클리오가 호감인 느낌? 이쪽에는 라이트 토프 컬러로 좀 연결해서 쓸게요. 라이트 토프는 너무 노란기 도는 브로우 펜슬을 원치 않는데 약간 염색한 것 같이 조금 힘 뺀 느낌 하고 싶어 하는 쿨톤 분들도 좀 쓰기 괜찮은? 웜톤도 물론 쓸 수 있는 그런 예쁜 컬러고 여기 흑발한테 어울리는 컬러도 잘 뽑았어요. 그리고 시세이도 뷰러가 오특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세이도 뷰러는 국민 뷰러죠. 보통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나의 곡률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으면 시세이도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약간 무쌍이면서 눈두덩이 살집이 좀 있다 하면은 의외로 디어달리아도 또 괜찮습니다. 전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어요. 저는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이거는 항상 재구매하고 쟁여두거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너무 막 떡지거나 뭉치지 않고 적당하게 볼륨감 있으면서 컬링 고정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되게 사람 눈썹 같은 느낌? 내추럴하면서도 예쁜 느낌, 화려한 느낌이 동시에 나가지고 항상 믿고 쓸 수 있는 마스카라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도 이 마스카라 진짜 외국 유튜버들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인종 상관없이 다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스카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섀도우를 추천을 드릴 건데 제가 클리오 섀도우 팔레트를 야금야금 모아서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실 만한 팔레트만 몇 개 꺼내왔는데 그게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쿨톤 팔레트부터 좀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세일 때 구매했던 건데 이거는 매화빛 댕기라고 하는 팔레트인데 여름 뮤트에서 겨울 소프트가 되게 연하게 겨울 페일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기에 좋은 그런 팔레트예요. 뭐 여름 라이트가 약간 차분하고 뮤트하게 쓰기에도 너무 진하지는 않고 살짝 차분하고 정적으로 나와가지고 괜찮은 미지근 쿨 팔레트이고요. 저는 이 팔레트도 정말 지금까지 메이크업 일이나 컬러 진단 일 하면서 추천을 많이 했는데 클리오의 뮤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좀 더 색상이 진하고 탁하면서 좀 더 여름 뮤트스러운 느낌? 그래서 여름 뮤트에서 겨울 소프트, 겨울 딥, 겨울 다크 분들이 약간 더 음영감 있게 쓰기 좋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더 겨울 딥한테는 조금 허여멀건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이쪽이 조금 더 눈매가 제대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톤 분들에게 좀 뮤트한 팔레트 찾으면 추천을 드리고 싶고 미지근한 핑크 로즈 팔레트인데요. 로즈 커넥트예요. 이게 기획 세트로 나와서 4종 섀도우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무슨 계절인지 좀 잘 몰랐을 때 약간 뿔그리한 로즈 핑크 메이크업 하기에 예쁘게 나와가지고 로즈 커넥트도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미지근 웜한 로즈 핑크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게 좀 쿨톤한테 했을 때 또 느낌이 나쁘지 않거든요. 화사하면서 예뻐가지고 저는 이거 웜쿨 상관없이 되게 자주 쓰는데 단지 채도에 많이 예민한 여름쿨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붉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 타입만 좀 조심하신다면 좀 미지근 로즈 느낌으로 계절 상관없이 예쁘게 쓸 수 있을 만한 팔레트입니다. 봄 소프트 분들이 약간 화려하게 뿔그리 메이크업 하기에도 괜찮고요. 여름 소프트가 좀 뭔가 지젤 메이크업 같이 그렇게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나온 지 꽤 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쁜 팔레트라고 생각하는데 봄웜에서 여름 라이트가 좀 걸쳐서 쓰는 쇼핑하는 치즈냥이라고 하는 팔레트인데 이것도 너무 진하게 메이크업하고 싶지 않은 모든 계절 분들이 약간 은은한 핑크 느낌, 핑크 피치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좀 미지근 웜한 핑크 팔레트입니다. 로즈 커넥트가 좀 너무 좀 진해 보일까봐 무섭다면 쇼핑하는 치즈냥도 예쁘답니다. 그리고 봄 브라이트나 봄 라이트나 약간 화려하게 메이크업하고 싶은 봄 소프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라고 하는 팔레트인데 실제로 청담샵에 갔을 때 봄웜 메이크업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핑키피치한 느낌, 코랄 핑크 이런 느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봄의 무드를 좀 더 화사하게 즐기고 싶다면 미지근 웜한다는 걸 조금 알고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복숭아 누르면 사과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화려한 팔레트입니다.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랑 쇼핑하는 치즈 양이랑 비교하면 쇼핑하는 치즈 양이 좀 뭔가 봄 라이트, 봄 소프트 라이트 영양 약간 이런 느낌이고 복숭아 누르면 사과에는 좀 더 봄 브라이트, 봄 트로적인 약간 더 채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약간 더 형광기하고 둘 다 너무 매력적이죠? 같이 써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지난 9월 때 바보같이 헷갈려가지고 잘못 보여드렸던 근데 진짜 예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던 라떼는 선인 팔레트는 요즘 같은 계절에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소프트에서 가을 소프트나 미지근 웜한 음영 팔레트 은은하게 찾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라떼는 선인 팔레트고요. 이것보다 약간 더 채도 빠지면서 은은하고 연한 느낌이 모감주 및 서재인데 온도감이 라떼는 선임이 조금 더 높고 모감주 및 서재가 조금 더 뉴트럴해서 미지근 웜으로 가는 느낌이라서 쿨톤인데 약간 연하게 웜톤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연하게 음영 메이크업 조금 맑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모감주 및 서재도 괜찮습니다. 가을 소프트인데 좀 채도 빠지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모감주 및 서재 괜찮고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닮은 듯 하면서 이쪽이 조금 더 채도감 있으면서 온도가 좀 더 높고 이쪽이 조금 더 채도 빠지면서 좀 더 뉴트럴한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둘 다 엄청 매력 있는 팔레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웜톤이기 때문에 라떼는 선님 쪽을 훨씬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한테는 모감주 미 서재가 발색이 좀 덜 나오는 편인데 뭘 발라도 진하게 발색이 나오는 봄 라이트나 봄 소프트 라이트 영양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름 라이트가 미지근 웜한 봄, 가을 느낌 내고 싶을 때도 괜찮아요. 좀 더 쿨한 팔레트도 있어요. 더 연하면서 쿨한 것도 있어가지고 계절별로 좀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겨울 딥이 음영 내고 싶을 때 언플러그드 보이 에디션이 좀 겨울 딥, 겨울 다크, 여름 뮤트가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을 때 괜찮아가지고 그것 약간 보랏빛 뮤트한 음영 팔레트도 화려하고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올영 세일하기 직전에 지그재그에서 루미르 팔레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 루미르 팔레트도 분명히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비주얼만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나잇 애쉬는 이런 느낌이고 매트 음영으로만 이루어진 느낌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힙하고 예쁜데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빨리 해보고 싶다. 이거 메이크업 나중에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미지근 웜 핑크 로즈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봄웜에서 여름 쿨이 좀 걸쳐서 쓸만한 그리고 좀 로즈 핑크 계열 좋아하시는 겨울 쿨톤 분들이 좀 미지근 웜하게 쓸만한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서 이 친구도 좀 로즈 커넥트처럼 두루두루 쓰기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봤답니다. 그래서 좀 더 힙한 음영감 같은 걸 원하면 타사의 루미르에서 미드나잇 애쉬 같은 것도 나오고 약간 덜 붉은 로즈 핑크 찾는다 하면은 로사비치가 조금 덜 붉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더 힘 빠진 느낌인 것 같아요. 로즈 커넥트 팔레트보다. 그리고 여러분 힙한 거에 요즘 좀 빠져있다면 저는 리스키 뷰티 팔레트도 좀 추천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더스티 블룸 팔레트도 괜찮고 소프트 스모키 팔레트도 꽤나 자주 쓰고 있답니다. 음영 느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리스키 뷰티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도 쿨톤 팔레트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예뻤어요. 저 재밌는 메이크업 하고 싶어가지고 리스키에서 세일할 때 하나 더 산 거 있거든요. 이거 하나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거의 펄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홀리데이 느낌으로 좀 꾸밀 때 재밌고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코덕의 마음을 자극하는 팔레트라서 코스믹 러브라고 약간 좀 맑은 글리터? 좀 힙하고 컬러풀한 그런 글리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꾸미는 느낌. 이미 웬만한 섀도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재밌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걸 이렇게 곁다리로 같이 써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일 그 클리오에서 대중적으로 좀 만만하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거가 저는 웜톤은 라떼는 선인 팔레트고 로즈 커넥트 같은 것도 계절 몰라도 좀 뿔그리 메이크업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로즈 커넥트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오늘 그렇게 진하게 메이크업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피치 색상이랑 밝은 색상? 밝은 흰기 있는 색상이랑 위에 두 개를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색상을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붉어질 수도 있고 약간 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상단 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또 은은하게 하면서 붉은 걸 좀 포인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진하기를 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화려한 것부터 은은한 것까지 다채롭게 돼가지고 로즈 커넥트가 되게 매력 있는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채도감 있는 거를 언더에다가 살짝 받쳐놓을게요. 애교살 쪽이. 여기에 있는 브라운이 저는 라인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연하게 라인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붓펜 라이너나 펜슬 라이너랑 좀 같이 혼용하면 좀 완성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해보는데 또 나쁘지 않네, 라인 느낌도.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뿔그리 보랏빛 도는 거를 뒤트임 느낌으로. 여기 있는 색을 다 쓰려고 하면은 붉어져요. 그래서 약간 한정적으로 일부러 써주시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진짜 초간단. 그리고 애교살은 클리오의 페이보릿 피치라고 하는 섀도우 펜슬을 밑에다 깔아놓을게요. 그리고 투쿨포스쿨 또 섀도우 스틱 같은 거 위에 좀 밝은 거 샤이닝 리넨 이런 거 올려도 되고 저는 여기 있는 거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약간 샴페인 빛이나 조금 흰기 있는 거를 하이라이트 부분에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애교살 느낌까지도 밑에 뭔가를 깐다면 예쁘게 처리가 되고요. 또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마쳤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라인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라이너 다크 브라운으로 아이라인 꼬리를 한 번만 더 잡아줄게요. 약간 도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고 살짝 급할 때는 손톱으로 빼고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살짝 브라운 섀도우 같이 발라줘도 돼요. 네, 이렇게 약간 더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국민 펜슬이죠, 이것도. 그리고 블러셔는요, 여기 클리오의 아몬드 로제 블러셔가 정말 예뻐요. 약간 미지근 웜한 그런 블러셔인데 이것도 순수 청담의 정민쌤, 정민 부원장님이 발라주셨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따라 샀는데 그 뒤로 진짜 두고두고 진짜 잘 쓰고 미지근 웜한 메이크업 원하시는 분들이 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탭 블러셔 중에서 제일 예쁜 게 저는 아몬드 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여러 개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모브 라벤더랑 뮤티드 베리라고 하는 좀 미지근 쿨한 것도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웜쿨을 좀 같이 써볼 건데 두 개의 색 차이가 뭔지 한번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사놓고 약간 뮤트하면서 연한 그런 라벤더 컬러랑 그다음에 뮤티드 베리는 어떤 걸까? 뮤티드 베리가 좀 더 핑크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더 무채색에 가까운 라일락 핑크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힘 빠진 듯한 뮤티드 베리를 베이스로 좀 깔아줄게요. 베리 묻혀서 이게 좀 미세 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도 좋아 보이고 사실 하이라이트가 이미 섞여 있는 느낌이라서 메이크업 지속력도 좋아지고 결 표현도 예쁘게 되고 해가지고 너무 예쁜데? 여기 블러셔도 다 예뻐요. 너무너무 비싼 느낌이야. 정말 백화점 블러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일할 때 사두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미지근 웜한 아몬드 로제 블러셔를 조금 차분한 거 위에다가 화사하게 발라주겠습니다. 그러면 혈색이 확 펴요. 아몬드 로제는 지금까지 3번째 보여드리는 거네요. 왜냐면 정민 부원장님한테 받았을 때랑 금손 따라하기 컨텐츠에서랑 지금 또 이렇게 3번째.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블러셔 다른 브랜드 거 추천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가을 웜 분위기 내고 싶으면 딘 베이지 추천드리고 싶고 여름 뮤트 느낌 색감 좋아하시면 던 핑크 추천드려요. 둘 다 너무너무 예쁜 블러셔인데 올해 제가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2/4의 딘 베이지와 던 핑크 컬러입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걸로는 이걸 추천드리고 여기서 또 신상 컬러 2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연한 베이지 계열, 살구 베이지 계열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뒀어요. 여러분 립하기 전에 저희 약간 당 충전 좀 하고 들어갈까요? 램노시의 더블 초코맛 담백 쿠키. 근데 이게 칼로리가 꽤나 높더라고요. 405칼로리나 돼요. 다이어트식으로는 그닥 단백질이 29%, 16g 들어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좀 운동하면서 단백질 충전하면서 약간 간식 느낌으로 하기 괜찮은 것 같고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먹으면은 살찔 수도 있다. 근데 랩노시 저 옛날에 단백질 쿠키바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맛있죠. 맛있는데 조금 이제 살찌는 게 문제인데 되게 사이즈도 크고 통통하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달진 않아요. 당류가 16%라고 나와 있는데 느껴지는 느낌은 그렇게 엄청 심하게 달거나 하진 않네요. 여러분 제가 단백질 쿠키를 원래 재구매를 계속해서 먹는 게 있거든요. 올영에서 파는 거 아닌데 플로에 아몬드 바닐라 맛 단백질 쿠키를 저는 주로 계속해서 재구매해서 먹긴 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무 달지 않은 약간 단맛이 좀 빠진 것 같은 마가레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제 거가 9버전이고 이게 리뉴얼돼서 좀 더 맛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초코 맛을 파는데 약간 영양사들이 봐도 당류가 너무 심하지 않고 단백질도 잘 챙겨줘서 운동하면서 먹기 좋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칼로리는 154칼로리로 랩노시보다는 좀 칼로리가 낮은 편이에요. 근데 랩노시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달진 않아요.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정말 운동하면서 좀 내 건강이라든지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고 싶다 하면은 플로이 프로틴 쿠키 시리즈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좀 맛있게 중간중간에 약간 길티 플레저로 간식 먹고 싶다 한다면 랩노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격이 되게 저렴한 상태거든요. 오트가라서. 그래가지고 2개가 세트로 들어있어서 한 번쯤 먹어볼 만하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세의 맛은 아니고요. 약간 그 초코 프로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씹을 때 그 촉감이나 그 약간 촉촉한 느낌 이런 느낌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립으로 넘어갈 건데요. 립은 클리오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로즈 모카인가? 그때 세일 때 샀던 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쓰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오특 때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봄라에서 열화 같은 경우에는 연하게 하기에 피치 베이지 괜찮고 완전 여쿨 라이트 좀 연하게 하기에는 블러쉬 핑크 괜찮고 커피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버립 느낌 확실하게 내고 싶을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키 모카가 봄 소프트인 저나 아니면은 다른 막 여름 소프트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잘 붙어가지고 로지 모카 진짜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좀 분위기가 있는 커피 브라운으로 입술 외곽을 좀 둘러 놓을게요. 자, 이렇게 약간 입술 외곽 부분에 살짝 오버립을 너무 과하진 않게 해주겠습니다. 립은요, 립 당연히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도 좋고요. 저는 요즘에 좀 잘 쓰는 게 이더앤의 쪽쪽이 틴트도 착색도 되면서 광감도 이쁘게 올라와서 좋아하고 에스쁘아의 틴트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진저피치가 김나영님 결혼식 때 썼던 립이 진저피치라고 그래서 제가 또 손민수 했잖아요. 그래서 진저피치 컬러도 에스쁘아 거 예뻤고 오늘은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틴트에서 나온 글로스가 이번에 예쁘게 패키지가 하이라이트 혹은 블러셔랑 같이 세트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하나 발라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1번부터 5번까지는 발라봤었는데 카라멜 글레이즈 틴트? 글로스? 뭐 이거가 토핑 콜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빈티지한 캐러멜 먹는 캐러멜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미니 블러셔 혹은 하이라이트랑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발랐었던 게 딸기 바나나 컬러였는데 그냥 미지근 웜 핑크 느낌이에요. 그래서 봄 라이트에서 여름 라이트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그런 컬러고 연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것 중에서 1호 밀크 캐러멜 같은 경우에 약간 누디한 그런 베이지 컬러인데 좀 요거는 채도 좀 빠진 분위기 있는 느낌 내고 싶을 때 또 괜찮아가지고 이쁘고 저는 카카오 50%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로즈 브라운 같은
여러분 갑자기 나레이션으로 전환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가 이슈가 생겨서 후반부가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아무것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슬프게도 제가 나레이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르고 있는 건 새로 나온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슈가 글레이즈 초코 카라멜 볼이라고 하는 틴트예요. 가을 웜 소프트 분들에게 베스트인 베이지 브라운 느낌의 분위기 있는 베이스 컬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쪽에 바르고 있는 건 립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블랙 체리 컬러.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건데 겨울쿨 딥톤이나 아니면 좀 미지근 찾는 여름쿨 소프트나 라즈베리 계열 찾는 웜톤 분들까지도 쓸 수 있는 약간 미지근한 블랙 체리 컬러예요. 딥톤이나 다크톤 분들이 무난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고요. 가을 딥 분들이 쓰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더마에서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시카비오 딥 리페어 크림인데요. 기존의 시카비오 포마드도 잘 쓰는데 그게 약간 더 유분감이 있어서 저는 밤에 시카비오 포마드랑 이 시카비오 딥 리페어 크림을 1대1로 믹스해서 피부 장벽을 좀 복구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나이트팩처럼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저 같은 좀 여드름이 쉽게 나는 수부지 검 복합성 피부분들, 근데 좀 장벽이 자꾸 훼손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저도 쟁여뒀다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 오특 상품으로는 바이브랩 리바이브 스칼프 앰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편하고 좋아 보이는데 제가 사용해보지 않아서 제가 즐겨 쓰는 재구매하는 헤어 제품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닥터포 헤어의 폴리젠 헤어 토닉 을 좋아해요. 왜냐면 되게 떡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스킨같이 워터리하게 두피에 수분감을 좀 전달해 주면서 탈모를 예방해 주는 것 같아서 이건 1년 내내 진짜 여러 병째 재구매하면서 잘 쓰고 있고요. 닥터포 헤어에서 신상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시딩으로 받아봤는데요. 폴리젠 시크닝 스칼프 세럼이라고 해서 앞선 헤어 토닉이 좀 더 스킨 느낌이라면 이건 수분 세럼 앰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좀 아쉬운 보습감을 추가적으로 채워주면서 머리카락이 좀 더 건강하게 두꺼워지는 역시나 탈모 예방하면서 두피의 보습을 전달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것도 뭔가 이제 겨울, 가을 되면은 두피가 더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습력이 좋아가지고 요즘 만족하면서 토너하고 이거하고 2단계로 쓰고 있는데요. 많이 귀찮으신 분들은 보습 더 챙기고 싶으면 그냥 이 앰플 하나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에도 괜찮은 제품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오특 리뷰로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또 봐요.